26장은 이제 전위와 장이 돼서 15장에서 이제 전위는 공부했었죠. 여기 위치를 얘기할 때 이제 전위라는 말을 전위의 개념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됩니다. 다시 또 그 전에 공부했던 장을, 여기서 이 장은 전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을 가지고 와서 전위와 장 사이에 관계예요, 관계. 연결하기 그랬는데 이거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장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요건 이제 26.2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도체에 적용을 해서 도체의 특징에 대해서, 도체의 특징은 도체의 전위와 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도체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주로 전선이라든지 이런 전류가 흐르는 장치로 도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하고 26.5절에 가보면 여기에도 이제 새로운 단원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전기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유전기. 유전체는 오늘은 유전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다는 것 보시는데, 사실 전위도 공부했고 장도 공부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매우 단순해요. 하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장의 전반부는 끝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중력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물체가 이런 힘을 받아서 아꼈어요. 힘을 받아서 F는 mg라고 하는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죠. 말 그대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포텐셜이, 전기에서는 포텐셜을 이제 V로 쓰죠. 포텐셜이 감소하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힘의 방향은 장의 방향이죠. 중력에서는 중력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력장의 방향대로 가면 높이가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자. 높이를 그런 개념으로 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에서도 똑같은 말로 이 힘 대신에, 중력 대신에 이제 전기력을 써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양전하에게는 바로 포텐셜이 감소되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향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머지는 전기에서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포텐셜, 여기에 이 식이 사실 다 설명하게 돼요. 포텐셜의 변화죠. 높이가 변한다. 어떻게 하면, 전기장 방향대로 진행하면 이런 얘기죠. 이제 선적분을 하잖아요. 전기장 방향대로 진행하는 만큼. 그래도 여기는 두 개를 곱한 거죠. 전기장과 진행 거리, 진행 거리만큼 곱하면 그게 바로 포텐셜의 변화량이다. 이제 정의. 그래서 중력에서 얘기를 하자면 중력에서 높이가 h가 변하는데 그 높이 변하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mgh를 mg로 나눈 거다 이런 얘기예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힘으로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높이 변화라고 하자. 전기에서는 높이 변화를 뭐라고 했냐면 F 힘 곱하기 거리, 자 S라고 합시다. 그거를 힘으로 나눈 게 아니라 힘이 Q2잖아요. 그래서 Q2로 나눈 게 아니라 Q로만 나눈 거예요. Q로만. 그 힘이 Q2죠. Q2, 전기력이 Q2가. 그리고 Q로 나눠주면 이게 전기장 곱하기 거리가 되잖아요. 곱하기. 전기장이 균일한 전기장일 때는 이렇게도 되지만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으면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 곱하기 경로를 해서 적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적분했던 거 다시 미분할 수 있겠죠? 거리로 적분한 거잖아요. 그죠? 거리, 전기장 곱하기 거리, 전기장 곱하기 거리 경로를 곱해주는 건데 이걸 미분하게 되면 dv 나누기 ds가 될 거 아니에요. 미분이라는 건 미소량으로 나눠줬을 때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s로 양변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전기장만 남을 거 아니에요. 전기장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전기장의 방향을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옮기면 이는 마이너스 v ds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면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이다.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감소하는, 즉 떨어지는 방향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물리적인 표현이 되는 거고, 이제 수학적인 표현. 그리고 미적분 관계는 적분했던 걸 다시 미분해서 원값을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말로 표현하면 또 우리 미적분의 기하학적인 개념으로 얘를 표현하면 V의 변화율이 전기장이다 이런 얘기죠. 전위의 변화율이 전기장. 그래서 말로 표현할 때는 전기장의 세기만 크기만 표현하자면 전기장의 세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전위의 기울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울기. 예, V의 기울기 거죠. 이 아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주관식으로도 시험에 납니다. 전기장과 전위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쓰고 물리적인 의미를 설명해라.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써주고 이렇게 쓰던가 적분식으로 쓰던가. 미분식이 훨씬 간편하잖아요. 적분하게 되면 적분 상수가 항상 들어오게 되는데 미분으로 쓰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는 전위 기울기와 같다. 방향은 역방향이다. 시험에 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개념을 합제하고 있으시라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 V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V가 주어져 있으면 V를 미분하면 된다. 그죠? X만 있으니까 X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바로 전기장 벡터가 된다. 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걸 X로 미분하니까 dv dx는 1000 마이너스 1000x가 되겠죠. dv dx만 1000x가 되는데 여기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는 1000x다. 즉 x의 플러스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방향이 I 방향 x라고 썼으니까 이제 I 방향이겠죠. X 방향. 그래서 전기장은 위치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위치가 1m인 곳의 전기장은 1000, 2m인 곳의 전기장은 2 집어넣으면 1000 되죠. 2인 곳에서의 전기장은 1000x라고. 전기장 다 구한 거예요.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이니까 우리가 표현한다면 갈수록 점 강해진다, 세진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전기장으로부터 전위 구하기. 지금은 우리는 방금 전에 했던 건 전위로부터 전기장을 구한 거죠. 전위를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전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기장으로부터 전위를 구하려면 다시 원래의 식으로 돌아가서 이 식으로 돌아가서 적분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전위 4를 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몇 페이지인가요?
114페이지. 이걸 굳이 위에다 그려둔 이유는 이렇게 실제 전하로부터 멀어지면 전기장이 작아지죠. 약해지죠. 그죠? 하지만 전기장의 방향이 중요해요. 전기장은 전하로부터 퍼져나가는 방향이잖아. 어디서든 퍼져나가는 방향인데 마침 이 방향, Y 방향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 이렇게 전기장이 아래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럼 전기장의 방향대로 가면 전위가 감소하는 거죠. 전기장의 방향으로 가면 전위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실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래로. 이거하고는 물론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그려놨네. 그래서 이 전하로부터 사실은 멀리 가면이죠. 멀리 가면 전위가 감소하게 되는데 무한대인 점에서 전위를 0으로 둡니다. 전위는 그 전위의 절대적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변화량으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멀리 갈수록, 그래서 아주 멀리 가서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에서는 전위가 0이 되는 거다. 무한대인 거리, 좌표 또는 R이라고 하겠죠. 무한대인 곳은 전위를 0이라고 하자. 아래첨자로 이렇게 0이라고 하죠. 제일 바닥일 테니까 거의. 그렇죠? 제일 먼 곳을 기준점으로 잡았다. 높이의 기준으로 잡아서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정말로 전위가 높아지는 거죠. 올라간다는 얘기는 Q로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가면 전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러면 거리가 R인 지점, 이 전하로부터 거리가 R인 지점에서의 전위, 이걸 이제 VR로 한번 표현하는 얘기예요. 이 점에서의 전위는 얼마냐, 이거를 구해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전기장의 방향대로 R에서 무한대까지 가면 R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R에서 무한대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력이 일을 하겠죠? 전기력이 일을 하는 일만큼 포텐셜이 감소하게 됩니다. V는 V 무한대, 이게 나중이니까 V 무한대 빼기 R 이렇게 되겠죠? 전하량은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겁니다. R에서 시작해서 무한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값은 전기장이 장을 적분한 거에 마이너스와 같다. 전기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경우가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V 무한대를 0으로 두자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변을 다 플러스로 바꿔주면 VR은 그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R은 마이너스 다 떼버린 거죠?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전기장 선적분 해주면 되죠. 전기장은 KQ는 4파입실론0의 Q 곱하기 DS, 거리의 제곱이니까 S제곱이 있잖아요. 또는 R의 제곱이라고 그냥 합니다. 적분 변수를 S로 두고 적분 하한과 상한을 R과 무한대로 둔 거예요. 그냥 적분해주면 적분할 수 있잖아요. 적분하면 마이너스 S분의 1이죠. S제곱분의 1이면 마이너스 S분의 1이고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 넣어주고 빼기 R 넣어주고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계산하면 무한대 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 이렇게. 차라리 마이너스를 아예 밖으로 빼내도 되겠네요. 그죠? 미리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앞으로 빼내고 S분의 1을 적분해도 되잖아요. 앞으로 빼내고 무한대 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 되겠죠. 는 무한대 넣어주고 빼기 한 번은 R 넣어주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무한대 분의 1은 어차피 0이 될 테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자, 이런 과정을 이제 알았으면 외워두면 편리합니다. 전화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냥 R이라고 하자고요. 변수 R이라고. 그래서 R제곱 분의 Q. 그러면 K R제곱분의 매번 써주기가 글씨가 너무 많잖아. 이거는 하도 써야 되고 파이도 써야 되고. 자, 그런데 전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위는 그냥 R분의 Q. 들어갔니? 아니, 이거만 잘 체크해 주면 되고, 그냥은 벡터고 전위는 포텐셜이죠. 칼라입니다. 해주면 외워두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외우면 됩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물론 점전화가 만드는 그림은 아니죠. 방금 전에 우리가 외운 건 점전화가 만드는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과 전위를 구하는 거고, 이건 지금 평행판 축전기 내에 일정한 전기장, 균일한 전기장이죠. 그러면 뭐 그냥 간단하게 델타 V는 마이너스 2 경로 곱하기 경로 D죠. ED. 그냥 외워두면 되죠. V는 ED는 잘 외우세요. 다 이미 외우고 있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은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졌죠. 이 전기장도 외워야 돼요. 그때는 뭐였어요? 실론 제로분의 전하밀도 에타. 이렇게 공부했었죠. 이 에타는 면적분의 전하량, 즉 금속판의 면적이 A가 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 Q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Q, 한쪽은 마이너스 Q. 그래서 그 전하 밀도를 써주면 전기장이 이렇게 되지게 되고, 그런데 전기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전기장 곱하기 거리 해준 게 V라고 해요. 그렇죠? 적분 굳이 할 필요 있나요? V는 ED.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했으니까 경면 된다. 자, 그러면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여기 이제 이렇게 좌표가 0으로 나와 있죠. 음전화가 있는 곳을 0으로 하는 겁니다. 전위를. 무한대가 아니라 음전화가 있는 곳을 0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위가 높아지겠죠. 전기장 방향대로 가야 전위가 떨어지는 건데, 떨어져서 여기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곳은 양으로 가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V는 ES라고 나왔네요. 여기까지, 그런 식까지. 그러면 뭐 간단히 이제 다 넘어갑니다. 이제 보니까 전하 고리의 전기장 그랬는데, 전하 고리는 이미 고리 전하가 만드는 포텐셜을 구해봤었죠. 지난주에 구해봤었어요. 그죠? 머릿속에 딱 생각나야 돼. 그림이 여기 없어 아예. 이렇게 해서 반지름 R인 원형 고리의 중심으로부터 X축으로 거리, 또 Z축으로 Z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라. 전위 어떻게 구해요? 모든 전하로부터 다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그냥 거리분의 본래는 어떻게 돼? V는 K 곱하기 R분의 DQ의 적분이죠. 근데 요 R이 다 같은 거리니까 적분 필요 있나요? 그죠? K 곱하기 R분의 전체 전하량, 요 전체 전하량 Q하고 모든 거리는 요만큼 거리에 들어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R은 R제곱 곱하기 G. 나중에 이 R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이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온 거잖아. 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예요? 미분하면 시장이 된다.
얘가 양전하라고 지금 이 고리 전하다가 양이라고 뒀으니까 양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전기장이 있겠죠. 지축으로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방향, Z 방향으로의 전기장을 구해보자. 만 하면 구해진다고요. 미분만. 그래서 이걸 Z로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분명히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로부터 멀어지는 오른쪽 방향이 돼야 되니까요. 예. 미분 여러분들이 잘 할 테니까 미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이죠. 여기서. 반대로 얘로부터 얘를 구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죠? 예.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될 겁니다. 그죠? 무한대에서 0으로 놓고. 그런데 적분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적분이 조금 더 어려워요. 항상. 그치? 예. 미분은 차수를 낮추는 거니까 쉬운데 적분은 차수를 높여가야 돼. 그래서 어렵다고 해야 될까? 그죠? 기울기는 구하기 쉬운데 넓이는 지금까지의 값을 다 더해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롭고 좀 수학이니까. 자, 이거는 V죠, V. 예. V를 미분하면 전기장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X에 따라서 그러니까 X로 미분해지면 이게 나오겠죠. 이 전기장은 X성분의 전기장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안 들어있다면. 자, 그러면 요거에 0에서부터 2m까지 cm까지는 V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해줘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또 V의 함수 1구간의 V의 함수, 2구간의 V의 함수, 3구간의 V의 함수를 당연히 X의 함수일 겁니다. X의 함수를 X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게 그대로 전기장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울기라고 그랬죠. 기울기. 이거의 의미가 기울기죠. 그럼 이 함수식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기울기만 알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해보면 1 갈 때 얘가 2 갈 때 2 가는데 20 증가했잖아요. 2 가는데 20. 그럼 1 갈 때는 10 증가하는 거죠. 그럼 10이에요. 10. 미분한 게 10. 그런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전기장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됩니다. X방향 이런 얘기. 방향 또는 I 벡터. 예. 여기는 0이죠. 두 번째 구간에서의 전기장은 여기는 기울기 구하면 마이너스잖아요. 2 가니까 10 감소한 거죠. 그럼 1 갈 때는 5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5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가 됩니다. 이 구간에서의 전기장은 여기 전기장이 다 구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센티미터 당이니까 미터 당이랑 하려면 100을 해줘야겠죠. 100배를 해줘야겠죠. 자, 있는 거 확인하고 전기장을 볼 필요까지는 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프까지. 적분이니까 이건 할 수 있어요. 예. 중학교 1학년 정도만 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넘어가시고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 방향은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등전이선이죠. 등전이선. 등전이변 또는 2차원이면 등전이 선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V인 지점들을 쭉 이렇게 이어놓은 점이고 여기는 9V인 지점, 여기는 8V인 지점을 쭉 이어넣어서 1V마다 선을 그은 거예요. 등고선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인데 모든 방향이 이쪽으로 가도 전위 감소하고 이쪽으로 가도 감소하지만 제일 크게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 그 방향은 수직으로 가야겠죠. 전위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가야 그게 바로 전위가 감소하는 전기장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방향을 그리고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요. 여기는 10V, 여기 다른 값으로 나왔네요.
20V, 여기는 30V, 40V니까 이렇게 가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1번에서 A번으로 가는 건 같은 높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야 높아지는 거고, B에서 C로 가는 건 다시 높이 변화가 없고, C에서 E로 가면 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 E하고 D는 같은 높이잖아요. 같은 높이인 것들을 다 묶어보면 E하고 B는 같은 높이가 되고, B하고 C가 같은 높이가 되고, 1하고 A가 같은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서 높아진 만큼 B에서 1로 오면 낮아질 거예요.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지.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전체 높이 변화는 0이 되는 겁니다. 매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폐 경로 어느 지점을 여러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그 자리로 돌아오면 높이 변화는 없을 거예요. 폐 경로에 대한 높이 변화는 0이 된다. 이게 나중에 회로에서는 키르이호프의 고리 법칙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기, 전자 뭐 이렇게 전공 나중에 공부할 텐데 키르이호프의 고리 법칙을 이제 전기에서 회로에서 공부하는 거고, 사실 요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다시 돌아왔으니까 포텐셜 변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코로나 방전 이거는 나중에 도체할 때 110페이지 이름이 이제 정전기 평형인 도체.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는 용어는 정적 평형 상태의 도체 이런 얘기예요. 평형 상태의 도체. 그런데 이때는 정전기적 그래요. 전기적 평형 상태. 다시 이 말이 되나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어떤 좀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금속이에요. 도체예요. 있는데 도체 내부는, 근데 이 도체는 양으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양전하가 대전되어 있어서 양전하들이 서로 밀어내면 이렇게 표면에만 양전하가 존재합니다. 내부에는 전하가 없어요. 알자 전하가 없고 알자 전하는 항상 표면에 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분의 전하, 이게 이제 대전된 평형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제하고 남는 걸 본래는 과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잉 전하 이렇게. 우리 한자어로는 여분 이렇게도 좀 쉽게 표현하나요? 여분의 전하는 모두 표면에만 있다. 표면에 강조해줘야 됩니다. 내부에는 전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표면은 다 등전이입니다. 높이가 같은 높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어디서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높이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표면에서는. 그리고 내부 전기장은 0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전기장은 0이다. 그리고 내부는 모두 동일한 전위를 갖는다. 이 얘기는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도 다 동일한 전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도체는 그 자체가 등전이 물체가 되는 겁니다. 도체는 등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같다. 그리고 외부 전기장은, 외부에는 전기장이 있어요. 내부에는 없지만 이 알자 전하가 있기 때문에 이 전하 외부에서는 전기장이 있는데, 이 전기장은 표면의 수직이에요. 표면의 수직. 여기서도 표면의 수직입니다. 자세히 보면 표면에 밤송이처럼 이렇게. 그런데 뾰족한 곳에서는 전기장이 더 강합니다. 크잖아요. 그죠? 뾰족한 곳에 전기장이 강하다. 요 1, 2, 3, 4, 5번 알아둬야 될 게 아주 많고 중요합니다. 빨간색 별표를 쳐줘야 되는. 다음, 그래서 이건 두 개의 도체예요. 둥그런 도체하고 한 도체, 이렇게 두 개의 도체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50V를 주고 한쪽에는 높이를 10V로 만들어요. 그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등전이는 녹색이 등전이가 되고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전기장선인데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들어가죠. 이거 간단해요. 전기장은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나와서 무한대로 나갔다가 무한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또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무한대까지 갔다가 실제로 갔다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전기. 예? 간단한데 여긴 등전이잖아요. 이거 전체가 다 등전이니까 이 안에 선을 그려주면 안 되겠죠. 전기장선을 그려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표면에서 시작해서 표면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수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냥 듣고 이해하면 됩니다. 양전하가 있는 곳이 양전이가 되고 음전하가 있는 곳이 음전이가 되고 양에서 음으로 전기장이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등전이선을 만들어라 그러면 10도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되도록 교차 뭐이 정도로 적당히 등전이선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장과 등전이선은 서로 되겠고요. 이걸 반대 그래프, 밴더 그래프, 반대 그래프, 발전기죠. 발생기 아닙니다. 발전기,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또는 전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생기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양전하를 여기 갖다 쌓는 겁니다. 양전. 전하를 계속 주면 양전하가 계속 쌓이겠죠. 그럼 바깥의 전기장이 어떻게 돼요? 계속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강해져요. 전기장은 어디서 제일 강해요? 표면에서의 선이 제일 밀집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장 선이. 멀리 가면 선과 선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죠? 전기장이 제일 강한 곳은 바로 표면이다. 내부는 전기장이 아예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하가 대칭 분포가 되기 때문에 내부는 비어 있어도 전기장이 0이에요. 그래서 이 전하는 어디서 왔냐면 땅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전자가 빠져나간 거죠. 금속에 있던 전자가 양전하를 그려놨는데 전자를 빼서다가 지구에다 갖다 준 거예요. 지구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구에 연결된 선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어. 여기는 안 나왔어. 얘가 가리고 있어. 선이 지구에 연결되어 있어요. 접지시켜서 접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전하를 다 빼냈으니까 얘는 양전하가 되겠죠. 전하가 계속 공급이 되면 주변 전기장이 계속 상승합니다. 양으로 대전됐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막 밀어내서 이렇게 밀어내는 모양. 그래서 양전하를 어디다 계속 높여주는 거죠. 높여주는 장치. 그 배터리예요. 배터리의 역할은 뭐냐? 역할은 시작했는데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되겠죠? 양전하를 양으로 계속 밀어주는 거야. 양전하를 양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를 전하 펌프라고 합니다. 펌프. 뭐로 쓸까요? 화재 펌프. 그럼 물 펌프는 양수기는 알잖아요. 양수기, 그쵸? 쭉 넘어가서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축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냐면
724. 도 잘 나가죠? 설명만 들었는데 공식 뭐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 있었네요, 그죠? V와 E 사이의 관계, 미적분식, 그죠? V와 E 사이의 관계. 굳이 나는 적분이 미적분을 못하겠어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대로 가면 전위가 떨어진다. 이 말만 알아도 물리적으로 사실 다 이해한 거예요, 그죠? 꼭 계산해라 그럴 때는 이제 식을 가지고 오면 되겠고. 자,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제 하는 일은 양전화, 양극에 연결된 금속판에는 자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죠, 그죠? 금속판에서 전자를 뺏어 옵니다.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온다고. 가지고 와서 반대쪽에 갖다 쌓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위에 있는 금속은 전자를 뺏겼으니까 양으로 대전되고, 아래에 있는 금속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으로 대전되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건네주면 되는데, 좀 거리상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멀리 갔다 온 게 아니라 중간에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뺏어다 여기 갖다 줬어요. 이놈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음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혼동이 되니까 옛날 사람들은 양전하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양전하를 얘가 가져다가 이쪽에 위에 갖다 쌓았다. 그럼 위로는 양으로 대전되고 아래는 음으로 대전돼요. 같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다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같이 얘기하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죠?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지만 양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계속 표현은 똑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던 전하를 가져다가 높은 곳으로 갖다 올려줬잖아요. 이 펌프 역할을 우리가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얘는 높이 올릴 수 있냐면 펌프의 능력만큼 높이 올릴 수 있어요. 펌프의 능력은 배터리의 전위차입니다. 음극과 양극 사이의 전위차. 예를 들어서 이게 1.5V다. 1.5V다. 그러면 이 양에 연결된 금속판의 전위, 음극에 연결된 금속판의 전위가 즉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가 델타 V죠. 전위차가 똑같이 배터리의 전위차 1.5V가 되면 더 이상 쌓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하가 쌓여 있는 거죠. 양전하가 플러스 Q만큼 쌓여 있고 아래 금속판에는 음전하가 Q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가 전원의 전위차하고 딱 이제 같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전류가 흘러요. 하지만 딱 같아지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전하들을 배터리는 아주 빨리 갖다 쌓을 수 있어요. 빨리. 그래서 충전이 완료된 겁니다. 오른쪽은. 여기서는 충전을 시작하는 거고 아니면 충전 과정 중이고 충전이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여기 들어있는 전하를 보니까 한쪽에 플러스 Q, 한쪽에 마이너스 Q 그리고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 델타 VC 요거는 배터리 전위차와 이제 합쳐졌을 겁니다. 여기까지 충전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쉽게 표현하면 내가 벽돌을 아래에서 가져다가 위에 갖다 쌓는데 얼만큼만 쌓을 수 있어요? 내 팔 높이까지만 쌓을 수 있지 더 높이 쌓을 수 있어요? 던지는 거 말고 안 되잖아요, 그죠? 아래부터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서 아예 높이까지만 벽돌을 쌓는 겁니다. 전하를 쌓는 거예요. 배터리는 전하를 쌓아서 자기 높이까지만 배터리를 쌓는데 그 높이까지 쌓인 전하량이 얼마인지 보니까 2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더 키 큰 사람이 오면 더 높이 쌓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전하량은 이 배터리의 높이에 비례합니다. 그러겠죠? 비례하겠죠? 배터리가 3V가 되면 전하량은 1.5V 2배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비율 여기다 뭔가 이렇게 곱해서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그 비례상수를 기호 C로 써요. 그러면 이제 Q는 CV가 되겠죠.
델타 V도 그냥 V라고 한다고요. V. V값, 전압. 그래서 이런 공식을 알아둬야 됩니다. CV. Q는 V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그냥 C라고 하고 좌우변을 맞춰주는 거죠. Q는 C 델타 V. 없네요. Q는 C 델타 V. 그래서 델타 VC는 축전기의 전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전기 전위차. 그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에 비례한 전하가 축전기에 들어간다. 축적된다 또는 충전된다. 그래서 비례 상수를 C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이 용량이라고 합니다. 용량. Q는 CV잖아요. 델타 V도 그냥 V로 배워봅시다. 배울 때 들어가면 괜히 불편하니까. 이런 얘기죠. 1V 가하면 이런 얘기. 1V 가하면 축전기에는 이 금속판에는 그게는 몇 쿨롱 들어가냐? V가 1일 때 C쿨롱 들어가겠죠. 그러면 C쿨롱. 그죠? C 곱하기 2라면 C가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들어간다. 근데 단위가 있어야죠. C는 V분의 Q겠죠. V분의 Q가 돼서 단위가 어떻게 돼요? 쿨롱 나누기 볼트가 되겠죠. 쿨롱 나누기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고 전위차의 단위는 볼트니까 쿨롱 나누기 볼트인데 매우 많이 쓰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아예 대문자 F라고 쓰고 페럿이라고 말로 쓸 때는 페럿이라고 쓰지만 발음이니까 페럿. 사람 알고 있죠? 페러데이, 그죠? 페러데이에 EY 생략하고 페럿을 따서 단위로 정한 단위예요. Q는 CV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Q는. 보세요, 지금. Q는 CV. 단위가 F, 대문자 F를 쓰는 겁니다. 읽을 때는 페럿. 네, 이게 전기 용량이에요. 전기 나와 있죠. 전기 용량. 이 도체잖아.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 이거는 그냥 도체예요. 여기에 배터리를 연결한 거지.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하니까 배터리의 회로 기우죠.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 쪽에 양전화 들어갔잖아요. 마이너스 쪽에 음전화 들어옵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얘는 도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전자를 뺏어다가 오른쪽에 갖다 쌓는 거니까 도체여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체의 이름을 축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도체의 이름을 축전기라고 한다. 축전기의 뜻은 영어로 뭐예요? 축전기는 영어로 얘기지.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축전기 영어로 뭐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강의 평가하죠. 님은 재미있게 잘 가르쳐줘. 5점이요. 이게 별로 없는데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럼 한 2점 줘. 2점. 3점? 네, 3점. 재미도 없어. 그죠? 물리학이 재미없는데 교수님은 더 재미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강의 평가하지만 나는 여러분들 뭘 평가해요? 성적 평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본래는 이제 성적부터 나가지
성적부터 나가면 여러분들이 성적 평가하기 전에 강의 평가를 하라고 하더라고.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의 평가를 해야 성적을 볼 수 있대. 아, 그렇지. 학교가 거의 다 그렇게. 예전에는 안 그랬어. 몇 년 만에 처음에는 강의 평가 할 때 그냥 강의 평가 따로 하고 성적 평가 따로 했어. 그때가 좋았어. 내가 강의 평가를 잘 못 봤잖아. 그럼 막 F를 잔뜩 줬거든 내가. 나도 보복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내가 이제 기분 좋았을 때 기분 좋았지는 않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강의 평가를 잘 받아서 내가 성적을 잘 준 게 흡족해. 아,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이번 학기도 별 후회 없이 잘 지나가는구나. 예. 근데 이제 강의 평가를 잘 못 받잖아. 예. 그럼 내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뭘 잘못했지?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쳐 준 게 빼먹은 게 있나? 예.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아, 내 강의가 역시 재미는 없지. 알고 있어요. 재미없는 거. 근데 가끔 강의 평가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기분이 괜찮아. 그냥 10명 중에 한 사람만. 그럼 여러분들이 40명이잖아요. 40명 중에 한 4명만 아, 그래도 들을만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기분이 좋더라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도 이제 좀 눈높이가 낮아졌어. 한 7개 안 좋다가 한 3명 좋다고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난 평가를 할 게 없네, 여러분들을. 이제 예. 성적은 잘 줘요. 그때부터 성적을 안 주려고 하진 않는데 축전기는 영어로 다 알아주세요. 그냥 우리말로 발음해. 캐패시터. 이렇게. 쉽게 발음을 캐패시터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축전기. 이거는 축전기. 근데 축전기의 용량이 축전기 용량을 줄여서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전기 용량이 앞에 축자를 생략하고 축전기 용량을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카펫이 턴스가 되는 거예요. 턴스. 영어 잘하는 사람 이 뒤에 붙는 이런 거 알잖아, 그죠? 예. 쌓는 놈 이러죠. 쌓는 놈, 그죠? 쌓는 놈. 얼마나 쌓니? 그죠? 용량 말 그대로 용량. 턴스는 용량이고 TOR 그러면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전기는 눈에 보이는 방금 전에 봤던 도체인데 그걸 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내부에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계산이 편해요. 그래서 평행한 판으로 되어 있는 축전기라고 해서 평행판 축전기를 다뤄요. 주로 다룰 때 평행판 축전기. 실제 축전기를 만들 때도 평행판 축전기로 만듭니다. 그래야 계산이 편리하거든. 근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조그만 건 정말 판이에요. 판. 금속판 2장을 사이에 종이를 한 장 두고 딱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얘는 아주 용량이 큰 거예요. 이렇게 넓은 긴 판을 2장 쫙 만들어서 얘를 돌돌돌 말아요. 멍석 말듯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이가 넓어지겠죠. 넓은 걸 말았으니까, 그죠? 그러려고 이렇게 만들어 둔 거야. 하려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는 그걸 멍석말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게 축전기가 되는데 축전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축전기는 여기다가 배터리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쪽 금속판 양으로 전화가 꼭 들어차고 조그만 음전화가 이렇게 들어차게 돼서 내부에 기장을 만든다고요.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가스통에 요즘 그런 거 있대요. 프랑스에 가니까 프랑스의 오래된 바위 해변에 바다 밑에 바위를 커다란 지하실 벙커 엄청나게 큰 땅굴을 파요. 바다 밑에 암석층에 그래놓고 여기에 공기를 집어넣고
공기를 맨날 며칠 공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공기 탱크가 되겠지? 에어 탱크가 돼요. 탱크를 집어넣으려면 여기 펌프가 있어야 돼, 펌프. 왜 공기를 집어넣는지 아세요? 공기를 집어넣었다가 다시 뺄 때, 예, 공기가 들어가는 곳은 따로 있고, 이쪽 공기를 빼는 곳이 있어요. 빼는 곳. 공기를 빼는 곳에 터빈을 둬요. 바람개비를 둔다고. 공기를 잔뜩 넣으면 공기가 한참 동안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면서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발전기를 쓰는 거예요. 전기가 남아돌 때는 여기에 전기로 펌프를 돌려서 전기를 집어넣고, 공기를 집어넣고 공기가 나오는 에너지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즉 에너지 저장 장치로 씁니다. 또는 여기에 전기장이 있냐 없냐, 또는 여기 전압계를 갖다 놓고 전압을 재도 돼요. 전압이 있냐 없냐, 전기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신호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USB 메모리 또는 뭐 MP, 요즘에도 가지고 다니나 MP3 플레이어 이런 데 다 메모리가 들어가 있죠. 그 메모리가 예를 들어 1GB다 그러면 아주 작은 거지만 1GB라면 10의 구승계의 메모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0, 1, 0, 1 쓸 수 있는 이게 10의 구승 1GB라면 그죠? 10억 개의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0101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전압을 가해주면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고, 전압을 안 가해주면 전기장이 없죠. 전기장이 가해진 때를 1로, 전기장이 안 가해진 때를 0으로 쓰는 거예요. 메모리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큰 걸 구승계를 놓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좁은 면적 안에 10의 구승계를 놓으려면 미세 패턴을 이렇게 떠야겠죠. 그래서 나노 기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모리에도 쓰인다. 아니면 뭐 트랜지스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